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긍정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한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철근 사업을 하셨는데 그 공사장 가면 밑에 철근 깔고 시멘트 붓기 전에 철근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토대를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계급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큰 대림이라고 하는 되게 건설사 큰 기업이 있고요. 그 중간 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아버지는 그 다음 업자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의뢰하는 아주 작은 업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렇게 철근 그 인부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중국 팀도 있고 조선족 팀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부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철근 계약을 하고 여기 업자를 대는데 우리 집이 부도가 한 2번인가 3번이 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왜 그러냐면 대림이 중간 업자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건설 현장을 대림이 이렇게 직원을 시켜서 봐요. 그럼 사람들이 나왔죠. 그럼 임금을 이렇게 중간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업자가 우리한테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은 돈을 주면 이렇게 돈을 배분해서 주는 건데 하루는 중간업자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돈이 좀 나중에 나온다 대림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좀 임금 좀 그 먼저 네가 알아서 좀 해서 사람들 좀 일단 쓰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은행 같은 데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임금을 주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우리 그 큰 누나 돈 결혼하려고 돈 모아놨던 것도 막 몇천만 원씩 가져다 쓰고 나한테도 한 1,000만 원 빌렸었어. 나 성인 돼서도. 그리고 막 아무튼 작은 누나 막 모아둔 것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너 돈 좀 있냐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막 쓰고 주변에 빌려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빌리고 막 하다가 그 이 중간업자가 중간에 대리면 돈을 지급을 했어. 이 돈을 갖고 튄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도가 2번, 3번 났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근데 집도 뭐 좋은 집도 아니었어요. 바퀴벌레 겁나 많고 되게 오래된 집이라서 막 연막탄 같은 거 있거든. 그거 쓰면은 막 바닥에 막 벌레가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 있고 막 그랬었어. 막 수천 마리가 죽어 있었어. 막 너무 끔찍한 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거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한번 옛날에 어머니 장사하시고 막 그랬던데 돌아다녀 봤어. 과거에 내가 살던 데니까 한 20살 때까지 살던 집이 그런데 좀 옛 추억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게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 생각보다. 아무튼 거기가 이제 시립대 근처거든. 그건 되게 못 사는 데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살면서 나중에 월세로 21살 때 20살 땐가 이사 간 집이 월세인데 1050짜리 12명 12평인데 거기 5명이 살았어. 누나들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지같이 살았지. 근데 나는 확실한 건 난 부모님 원망한 적이 없어.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나를 열심히 사셨잖아. 그리고 저분들 아웃풋인데 열심히 살았으면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 왜냐면 부모님 나름대로 새벽 일찍 나가서 열심히 사셔. 우리 부모님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 많이 못 봤거든. 난 저렇게 열심히 못 산다 생각할 정도로 존나 부지런해. 집에서 막 누워가지고 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으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각자 뭐 쉴 때는 있으시지만 그런 거 보고 느꼈지. 열심히 산다고 잘하는 건 아니구나.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일단 금융 지식도 없었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게을렀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에 시간을 못 쓴 게 핵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 맹목적으로 빨아줬으면 그냥 무조건 훌륭해 이렇게 빨아줬으면 아마 나의 발전은 없었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방향의 스마트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지.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쁜지를 많이 신경을 썼고, 일단은 내가 잘 모르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액티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시간을 많이 쓰고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그런 것들이 쌓여야만 내가 더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 근데 이 경험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때 게임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금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열정 게임 챔프라고 저 옛날에 그 했던 게임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야 너 어디 열정 게임 챔프 나왔더라 막 이러면서 막 또 경인방송 막 인천까지 가가지고 막 나오고 그랬었어. 옛날에 그 게임 잘해가지고. 그런데 막 그때 이제 제가 아무튼 뭐 은근히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고 할 때 제가 게임할 때 그걸 느낀 거예요. 저는 게임이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공학을 선택을 했던 것도 있는데
게임을 보면 인생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을 굉장히 단순화해 놓은 거랑 비슷하더라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당장 아이템을 좋은 거를 살 수 있어. 근데 당장 좋은 아이템을 사면 당장의 사냥은 편해질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특정 구간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을 샀을 때보다 훨씬 후회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안 좋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런 그런 특정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0대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경험치 3배, 4배처럼 특정 구간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유리한 구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살 넘어서, 물론 40살 넘으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40살 넘어서 경제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지식을 지금 배워도 오래 못 써. 근데 20대 때 배우는 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습관 자체를 좌지우지 해버려요. 그리고 40살 넘어서 미숙하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왜 저 사람은 나이 먹고 왜 저래, 저 아저씨는? 이런 느낌이야. 근데 반대로 나이가 어린데 미숙하면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대부분 관대해.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좀 그럴 수 있지라는 느낌?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팀노바에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자기 나이의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되게 더 뭐라 그래요, 제가. 왜냐면 사회에서 원하는 건 나이 많은 사람은 좀 더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팀노바 연봉 8천, 7천 넘는 친구들은 다 30대 초중반 이상이다. 그 얘기는 그 친구들은 그 격에 맞는 그 어떤 보여지는 제스처 같은 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좀 격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매력적인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내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엄마가 자기 합리화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그 되게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아. 매력은 있어. 근데 문제는 밑도 끝도 없는 긍정보다는 자기 자아 성찰을 하는 긍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긍정은 필요하긴 해.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될 거야는 되게 위험하고, 내가 무언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 팀노바 하면서 좌절의 순간 진짜 많았어요. 제가 아끼던 그런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때도 한번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때가 내가 우리 학생 1억서 유출됐을 때, 그 회사가 양아치죠. 근데 그 커뮤니티, 제가 커뮤니티를 지금 대놓고 욕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커뮤니티에서 이미 저희 팀너버한테 되게 나쁜 짓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력서 유출 같은 거, 그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본인들 이력서 유출되면 그 회사 어떻게든 막 전화하고 막 공격할 거면서 팀노바 고연봉 받는다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걔네들은 그래도 괜찮아라는, 이걸 뭐라 그러지? 어떤 그 선택적 그런 분노? 이런 걸 가진 거야. 그게 너무 웃긴 거지. 자기네들,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거짓말 올려가지고 근거 없이 자기들끼리 막 믿고 막, 그리고 욕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할 수 있는 면죄부가 생긴 거죠. 왜냐면 많이 당했으니까.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그래도 되게 무시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야만적인 행동들을 안 했으면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욕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피해본 게 없는데 내가 왜 걔네들 욕해,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좌절을 많이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나. 근데 한국 사회에서 뭔가 굉장히 잘하면 정말 못살게 구는 거를 이제 내가 많이 느꼈지. 응. 근데 물론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처음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냐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 아, 쟤네들 결국에는 본인들이 학원 그렇게 무시하는데 학원 졸업생들보다 자기가 돈을 적게 받는 거가 되게 싫었겠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홍구라는 사람이 그 스타크래프트 방송하는 거를 종종 보거든요. 참 잘하고 재밌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쌍욕을 엄청 하거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찬이라 그래. 그러니까 쌍욕을 들을 만큼 잘했다 이거지. 근데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니까 훨씬 좋더라고. 극찬 맞지?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극찬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정말 잘한다는 평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자기 합리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졸업생만 배출이 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성과가 내고, 자기 합리화, 이상적인 게 같이 가면 정말 좋더라고. 근데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왔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저는 당장 팀노바 그만둔다고 해도 내가 다시 나한테 너 팀노바 다시 해볼래? 라고 한다면 저는 비슷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20대 때도 마찬가지고 20대 때도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힘든 게 많았는데 문제는 그 힘듦만 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그 힘든 와중에 했던 많은 경험들이 결국엔 제가 누군가를 코칭하는데 아주 좋은 촉매제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 아, 이런 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다 경험에서 나온 거더라고. 그 20대 때 최대한 경험 많이 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특하게 봐줄 때 열심히 하고, 그때 경험하는 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때 많이 해보고, 도전해보고, 남들 다 도전 안 하잖아, 요즘. 도전 안 하고, 다 남 욕하기 바쁘고, 자기는 뭐 완벽한데 남이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할 때, 지금 요즘도 그런데 내 친구들 만나서 뭐 교사나 뭐 교수하는 친구니까 만나보면 그런 학생들 여전히 많대. 그러면은 그런 때 우리가 경쟁하는데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나도 사실 막 몇 년째 어떤 뭐 데이터 분석 공부부터 인공지능 공부부터 막 블록체인 하고 막 이런 거 사실 그거 당장 돈 되진 않아요. 돈 되진 않는데 몇 년째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왜 하냐면 내가 뭔가를 진득하게 몇 년째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과가 돌아온다는 걸 내 어렸을 때 게임 대회 나갔던 경험. 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대표 시상 받고 졸업을 했었고 상고지만 상고도 1등 힘들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그 현업에서 내가 역량이 안 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했던 많은 20대 때 정말 내가 안드로이드 처음 하지만 그때 첫 작품이 1km였거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도 힘들걸? 지금 그거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진짜 독하게 했어. 그런 것들이 힘든 경험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후회되진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하우랑은 다른 거지. 내 꿈이 뭐였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싶다가 내 꿈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팀노바를 통해서 최소한 국내에서 신입 개발자를 처음부터 성장시키는 데는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게 지금 저를 지탱해주는 아주 큰 자부심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 수면 내에서 그렇게 고름을 짜이면서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욕 처먹어가면서 제가 한 직업을 떼돈도 못 벌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그건 학원밖에 못하고 다른 그냥 좀 빠른 교육 단가반을 이렇게 하는 교육기관들은 뭐 연매출 100억이 넘었니 막 200억이 넘었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사실 뭐 10억도 힘든 곳이고 그리고 되게 조그만 곳이고 왜 이런 데서 가장 양심적으로 나름 모든 친구들 다 한땀 한땀 코칭해서 1억서까지 다 봐주는데 그렇게 힘들었어도 저는 긍정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 나온 거죠. 사실 그런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지. 사업을 할 때 안정적인 사업이 있고 되게 빡센 사업이 있는데 학원 비즈니스가 잘 됐을 때는 좋겠지만 결국에는 실력이 좋아서 입소문이 나야만 그 학원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결과가 안 좋기 시작하면 그것도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일단 좋아야 롱런을 하는 거죠. 큰 일확천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 사람이니까. 근데 하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본인들이 드는 돈만 생각하는 거야. 국비 지원하면은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안 쓰지만 그러면은 그곳은 착한 교육기관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생돈을 쓰니까 그건 나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웃풋이 차이가 안 난다면 그냥 그런 교육기관 가면 되죠. 근데 아웃풋이 이미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연봉 8천이랑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유료로 가르치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사실.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그 돈에 값어치 않았는데 그 돈 주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지. 음. 아무튼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평소 하는 그런 제 생각이고, 내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은 내 주변 지인들은 내가 어떤 직업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 근데 뭐 그 잘 모르고 그런데 그냥 내가 좀 남들 이왕이면 좀 더 술도 많이 사주고 막 음식도 좀 베풀고, 오늘도 내 친구들 내가 밥 다 사줬거든. 물론 그 친구들도 평소에 이제 잘해요. 같이 잘하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그래. 나는 좀 이왕이면 좀 베풀고 살고 싶고, 그리고 남한테 좀 남의 눈 피눈물 안 나게 하고 싶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큰돈은 못 벌었지만, 근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의 전두엽의 양심이라는 측면이 그거를 못하게 막을 뿐이지, 나름대로 심리학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만 소시오패스였다면,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이 많이 강했다면, 진짜 사람 선동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국비지원 차려가지고 돈 잘 벌 자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삶의 모토가 아닌 거지. 결국엔 다 죽거든. 죽었을 때 최소한 민폐 안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죽었을 때 그 정도만 해도 나름 만족스러울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중에 굉장히 꽤 괜찮아질 거예요. 그거를 항상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거는 없는데요. 근데 늘 그렇게 오니까 어마어마한 건 없어도 저처럼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정말 최고의 교육을 하고 최고의 결과가 나왔어도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시비 털리고 질투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욕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운이 없는 거지. 실력 대비 진짜 운이 없는 거예요. 실력 대비는 진짜 없고, 그리고 막 뭐 예전에 뭐 사피에서도 내가 강의를 적게 주면 이미지도 좋게 바꿀 수 있겠죠. 삼성을 등에 업고. 그런데 이제 나는 항상 그런 게 있어. 국비지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상과 좀 다르면, 기계인간 팀장님이랑 옛날부터 우리가 창업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이상이랑 다르면 안 해요. 그게 이제 그 시스템이 전문가한테 보이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은 결과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겠다. 그러면은 그래, 그런 결과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그냥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로 가자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 근데 진짜 지금 당장 그만둬도 후회가 없다니까. 난 진짜 잘했어. 난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줬고, 근데 긍정 때문에 온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자기 합리화도 좀 있긴 한데, 노력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뭐든 되더라. 심지어 그 또라이들도 노력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같이 하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존나 욕하잖아, 많은 철학가들이. 그 세기의 철학가들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되길 바라는 건 양심이 없는 거라 그러잖아. 맞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나도 이제 코딩 하다가 지금 잠깐 킨 거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됩시다. 진짜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극과 극인 것 같아.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인 사람들도 요즘은 오히려 보통 평범하게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존나 잘 되거나 존나 안 되거나. 돈 없이 워라밸 하면 뭐가 좋은데? 나는 그게 궁금해. 워라밸 하려면 돈 있고 워라밸 하면 호캉스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럴 수 있어. 전 세계 여행 다니고. 근데 돈 없이 워라밸 하면 백수지 뭐. 돈 아껴 쓰고 막 그래야 되지.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면, 집이 금수저가 아니라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면, 돈을 버는 재주가 따로 없다면 결국엔 일은 해야 돼. 근데 누구나 힘들어. 일은 편의점 알바도 힘든데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진상 손님도 상대해야 되고, 진열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정신없어. 근데 똑같은 시간 일하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대우받고 일하고, 누구는 그냥 허드렛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이런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걸 바꾸는 게 노력이라는 거야. 내가 부모님 얘기했지. 노력하셨는데도 돈을 못 번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해선 안 되는 거였던 거를 그냥 열심히 한 거야. 예를 들면 일단 계약사항에서도
당연히 돈 받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부도가 계속 나는 거지. 근데 그런 패턴으로 계속 당하신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난 부모님한테 항상 그런다니까. 엄마 아빠한테 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건강하게 사시라.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한 달에 200이란 돈이 저한테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래도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사정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좋고, 그 맛에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뭐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연봉 8천 만들고 7천 만들고 6천 대 이상 만들고 5,500 만들고 이런 선생님이면 사실은 가장 큰 돈을 벌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조금 억울하긴 해. 가장 큰 돈을 벌고 가장 많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보다 훨씬 되게 적은 연봉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죠. 그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지.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것도 그러니까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난 되게 긍정적이라니까. 그러려니 한다니까. 나 지금 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잃었다니까. 그런 것들 뭐 주식으로도 많이 잃고 부동산도 사놓은 게 많이 떨어지고 걱정이 많지. 그런데 나는 긍정적이야. 그냥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게 아니고 경제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이거를 운용을 할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차피 적립식으로 계속 쌓아가면 기회가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험들을 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지. 이거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 갖고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돈은 벌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나름대로 전략이 다 있습니다. 허접하지만 잘 못해서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요.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보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정점을 찍는 방법이 보여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제가 투자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투자해놓긴 했어요. 소액으로 배분해가지고 나름 분산 투자 많이 해놓고 지금 경제가 떡락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자산들이 떨어져서 그렇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뭐 그냥 자기 합리화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러기는 하면서 없는데 그래서 항상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같이 힘을 내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저처럼 운이 정말 없고 최악의 상황에 치닫는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최악이어도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정도는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노력이 주는 가치고 긍정적인 사람한테 주는 축복 같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